영재고나 특목 자사고에 가야만 대학을 잘 갈까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고등학교 선택과 관련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고1 학생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작이 되고 중1과 고1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유리할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고 후반부에는 특목고에 진학하면 절대 안 되는 학생들의 타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진학 방향이 딱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정리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고1 과학 모의고사 기출모음 PDF도 무료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이 영상으로 학부모님들 자녀의 성향과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는 크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목고인데요. 특목고의 종류에는 과고, 외고, quốc제고, 예고, 마이스터고와 같이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고등학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고인데요. 사실 자율고가 맞는 표현이죠. 자율고 안에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데요. 한때 자율형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성과가 좋은 자율형 사립학교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율형 사립고를 저희는 자사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의 종류에는 중점학교 자율학교와 보통의 일반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각 학교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5월에 가장 먼저 입시가 이루어지는 영재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고는 3학년 1학기 5월에 원서를 쓰고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알게 됩니다. 영재고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느 영재 학교든 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도 생활기록부 전체를 제출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보고 교사 추천서, 자소서 등이 중요합니다. 합격자는 2차로 지필평가를 보게 됩니다. 시험의 범위는 중학교 전 범위이긴 하지만 사고력과 심화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워낙 어렵고 합격한 뒤에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일반적으로는 중학교 입학 또는 그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합격한 학생은 3차로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캠프 면접에 참여해서 모든 행동이 점수화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캠프가 1박 2일 합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재 학교는 다른 특목고와는 달리 학교 생활에 있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비교적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천재 같은 훌륭한 학생들이 많고 재능을 타고난 학생들이 많은지라 열심히 공부해서 온 일반 학생들의 경우 많은 좌절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그럼 9월 초에 입시가 시작되는 과학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학고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을 광역 단위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2개, 경기도에 1개 등 각 광역시마다 1개 정도의 과학고가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있는 친구는 서울에 있는 한성과학고나 세종과학고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과고도 입시를 치르는데요. 1차로 학생부 자소서를 통과한 친구들에 한해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수학과 과학 성적만 보고요. 교사 추천서 그리고 자소서를 바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류를 통과하려면 수학과 과학 성적은 거의 만점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접에서는 수학, 과학에 관련된 난이도 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친구들을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과학고에 입학하여 중간 정도의 성적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식에서 고1 과정은 다 마무리하고 오라고 교장 선생님이 신입생들에게 말했을 정도로 선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고에 들어가는 건 중학교 입학하면서 또는 그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든 과정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과고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통 40%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명문대로 조기 진학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고는 외고가 있습니다. 외고의 특징은 200명 내외 학생을 광역 단위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1차 서류에서 성적은 영어 점수만 보게 됩니다. 서류를 통과하면 2차 면접을 보게 되고요. 외국어에 대한 학습이 기본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수학 성적이 좋다면 외고에서도 많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보통의 외고를 다닌 학생은 수학보다는 외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수학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외고에서 수학을 잘할수록 내신을 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신이 안전하게 1, 2등급을 나오는 학생은 서연고에 진학할 때 무리가 없지만 내신이 4등급 나오는 학생의 경우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붙기 힘들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제고입니다. 국제고의 특징으로는 거주 지역에 국제고가 없다면 전국 단위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 지역의 주변에 국제고가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국제고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고가 외고보다는 학생부 종합에 더 특화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외고는 본인 전공어의 이수 단위가 많고 국제고는 국제 계열이라고 해서 사회과학과 관련된 많은 과목이 있기에 학종으로 국제학부를 써도 유리하고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은 웬만하면 국제고 학생들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외고나 국제고는 이과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인문사회 계열을 학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인문사회 계열은 학종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제고도 내신이 4등급을 넘어간다면 중경 외시 라인에서 끝내는 것도 힘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사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가 있고 광역 단위로 선발하는 광자고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 진학률이 매우 높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수능으로 40% 이상 학생들을 선발하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수능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내신도 수능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수능에 비중을 두고 목표하는 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은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에서 중점학교와 보통의 일반고를 다뤄볼게요. 일반고에서의 중점학교는 과학 중점 과정이죠. 일반고 안에 과학 중점 과정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반은 일반고 안에 있는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도 쉽고 다른 학생들보다 수학, 과학에 대한 비교과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 친구들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고를 간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내신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학교 내신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전교생 수는 보통 250에서 300명이 넘어야 좋고요.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라면 남녀공학에서 내신 따기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를 선택하시고 여학생이라면 여고에서 내신 따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공학 쪽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또 일반고를 하더라도 특목고와 같은 수준의 생기부를 써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입 실적을 보시고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는지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가는지 정도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특목 자사고에 들어갈 성적이 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과고를 추천하는 학생의 유형은 수학, 과학 과목의 교과 성적이 좋고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 외고나 국제고를 추천하는 학생의 유형은 내신에서 영어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에 대한 적응력이 좋고 수학 성적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혹은 이미 국제 계열로의 진로를 마음먹은 친구들, 자사고에 추천하는 학생의 유형은 의학 계열을 희망하거나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뛰어나고 어느 고를 가더라도 1등급을 할 자신이 있는 학생들인데 사실 1등급을 자신 있게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상관이 없겠죠? 일반고를 추천하는 학생의 유형은 특목 자사고를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내신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입니다. 일반고에서 내신 관리만 잘해도 대학 가기가 특목 자사고보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고1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데요. 이제 시작이라 어떻게 될지 양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보자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 학생부 종합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해부터 완벽한 로드맵을 짜서 진행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녀분들의 성향과 성적에 맞춰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면 더욱 중요한 내용인 특목
특목고에 절대 가면 안 되는 학생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가서 버티기만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대학은 갈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을 따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신 성적은 안 나오고, 그렇지만 실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합격한 대학보다 더 상위에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절반은 재수학원을 등록하는 게 현실이에요. 중학교 때 영어, 수학, 과학 등 특정 과목에서 성적이 좋다면 자연스레 고민하는 게 특목고 진학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특목고 가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얻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 따는 게 나을지 고민하실 거예요. 영재고, 외고, 과고, 자사고 등 특목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 입시도 보장되고 앞으로 탄탄대로올 거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특목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학생과 반대로 특목고가 어울리는 학생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는 과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목고 절대 가면 안 되는 학생, 첫 번째는 특목고의 입시 결과만 보고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입니다. 특목고는 아시다시피 내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반고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만 모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도 특목고에 가면 내신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낮은 내신을 맞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시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특목고에서의 내신 경쟁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에 가서 중간만 가면 대학을 잘 가겠지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왔다가 그 중간 정도 성적을 받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을 쉽게 받는 멘탈이 약한 학생들이나 주변의 친구들보다 잘한다는 칭찬에 우쭈쭈대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학생의 경우라면 특목고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조금만 삐끗해도 나 이제 끝난 건가?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같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퇴하고 전학 가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학생들 중 자존감이 너무 내려가고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 와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1학년 내신이 너무 낮다 보니 2, 3학년 때 극상위권이었어도 최종적으로는 내신이 중상위권 정도밖에 안 되어서 최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신이 중요해진 지금 상황에서 특목고 가서 중위권 이하가 된다면 일반고에서 상위권 하는 것보다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많아도 좌절하지 않고 천천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일반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중학교 시기에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성향의 학생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5등급 체제고 내신 체계가 바뀌더라도 특목고 내신 경쟁은 정말 힘들 거예요. 이를 꼭 인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입시 결과 하나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고 특목고의 우수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수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특목 자사고에 가서 좋은 수업,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시설과 다양한 경험을 만나 얼마나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로 임해야 특목고에서도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목고에 절대 가면 안 되는 학생 두 번째, 학교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입니다. 특목 자사고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 수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때 어떤 포인트에 강조를 하시는지,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하나하나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 수업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수업은 설렁설렁 듣고 공부는 방과 후에 학원 가서 하는 거라 생각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진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특목고에 가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내신의 9할 이상은 올바른 수업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고등학교 가서 좋은 내신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일반고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라서 현재 학교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중학교 시기에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특목고에 가서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지 않을 거예요. 특목고에 절대 가면 안 되는 학생 세 번째, 학원에 안 다니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입니다. 특목고에서는 학원에 의존하면 안 돼요.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수입니다. 수업 외에도 많은 수행평가와 비교과 활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중학교 때 학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혀 있다면 특목고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부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업 난이도도 올라가고 시험 범위도 훨씬 방대해지고 외워야 할 것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수업을 스스로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채워할 줄 알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이나 요령을 어느 정도 체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학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학생이라면 특목고의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다져놓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목고 진학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목고는 분명 좋은 학교이지만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본인의 성향과 학습 스타일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내신 경쟁과 자기주도 학습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특목고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중학교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고등학교 입시나 특목고 생활을 위한 선행으로 중학교 학습 내용에 구멍이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고로 진학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즐겁고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달과 추천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정리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1 과학 모의고사 기출모음 PDF도 무료로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